어느 날 거울을 본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두른 여자. 그 여자는 낯설다. 겉은 완벽하게 성장한 나비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그 안은 텅 비어버린 번데기 껍질 같다. 최서희. 그 이름만 남아있을 뿐 그 안의 감정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멈췄다. 감정. 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사치품임을 알고 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조차도 희미하다. 모든 결정은 논리와 계산이라는 차가운 강철에 의해 이루어질 뿐이다. 나는 길상의 품속에서조차 완전한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의 따뜻함이 나의 차가운 껍질을 녹여버릴까봐 내가 다시 나약한 인간으로 돌아가 이 거대한 투쟁을 포기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비어버린 번데기. 이것이 바로 내가 지향하는 완벽한 거상의 모습이다. 나의 감정은 사치이며 나의 인간성은 약점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의지와 무서운 냉정함만을 채웠다. 나의 눈빛은 장부의 숫자만을 읽고 나의 귀는 일제의 약점만을 듣는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이 깊어질 때 나는 나의 옛 모습이 그립다. 평사리의 너른 들판을 뛰어다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던 인간적인 최서희가.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단단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이 번데기 껍질이 무너지면 조선의 희망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되새기면서 나는 고독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껍질 속에서 투쟁하고 껍질 속에서 고뇌하며 껍질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 비어버린 번데기 속에 나는 가장 자유로운 최서이다. 이 차가운 고독 속에서 나는 잠시 옛 고향의 흙냄새를 맡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잠시 경성을 떠나 평사리 인근을 찾았다. 이곳이 나의 친정이나 다름없지. 하지만 이제 이곳은 내가 속할 수 없는 낯선 땅이 되었다. 오랜만에 마주한 평사리의 흙냄새는 나를 어린 시절의 고통으로 되돌린다. 잃어버린 땅, 찢겨진 가족, 그리고 구천을 떠도는 아버지의 원혼. 나는 이 땅을 되찾았으나 이곳에 정착할 수 없다. 나는 이미 경성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뿌리를 내린 투쟁의 나무가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거상 마님으로 대접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나에 대한 거리감과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다시 스며들 수 없다. 친정에 와서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낀다. 나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이방인이며 조선인들에게는 너무 멀리 떠나버린 부호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 다른 이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고독을 통해 나의 투쟁을 지켜야 한다. 나는 길상에게 이곳에서 평화를 찾으라 했으나 나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내가 평화를 찾는 순간 밀령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사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전투의 계획을 짜고 있다. 농토의 관리 소작인의 상태, 그리고 이 지역을 감시하는 일제의 눈초리. 모든 것이 나의 계산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친정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다. 그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확인하는 냉혹한 거울일 뿐이다. 나는 이 낯선 곳에서 다시 한번 나의 차가운 결의를 다지고 곧장 경성의 중심부로 돌아가야 한다. 나의 고독한 성체로. 이 경성에서의 일상은 나의 위장술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끊임없는 연기의 연속이다. 일부러 경성의 시장 바닥으로 나들이를 나선다.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나는 가장 우아하고 냉정한 조선인 여인으로 걷는다. 나의 나들이는 여가의 시간이 아니라
위험한 정찰 임무다. 나의 눈은 사람들의 얼굴을 읽는다. 조선인 상인들의 억눌린 분노, 어머니들의 고단한 한숨, 아이들의 어둡고 지친 눈빛.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목숨 걸고 흥정하는 이유다. 저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만세 이후의 절망은 가장 무서운 독이 되어 조선인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 내가 가진 이동과 힘이 저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나의 화려함을 방패로 사용한다. 나의 진주 목걸이와 비단 옷이 일제의 눈길을 끌 때 그들은 나의 진짜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나는 그들에게 탐욕스러운 거상이라는 가장 단순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린다. 나들이는 나에게 세상과의 연결점이자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종교적 의식과 같다. 나는 저들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저들의 핍박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 고통스러운 광경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저들이 나를 친일파의 부호로 오해할지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 나는 길상에게 진정한 나들이를 갈 수 없다. 나의 나들이는 고독한 결의를 강화시키는 악랄한 처방이다. 나는 이 고통을 견디고 반드시 저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나는 경성의 거리를 걸으며 조선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심장의 박동 소리에 맞춰 밀령의 궁극적인 실행 단계를 향한 깊은 고뇌에 잠긴다. 이동진 선생의 밀령의 핵심, 만주의 봉기와 경성의 공작. 그 두 거대한 작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나의 가장 깊은 고뇌다. 장혁의 정보는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 계획을 알리고 있다.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당장 막대한 자금을 만주로 보내 봉기를 앞당기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치밀한 준비를 위해 자금을 아껴두고 경성 공작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가. 이 결정은 수천 명의 목숨과 조선의 독립을 좌우한다. 돈. 나의 모든 고뇌는 결국 돈이라는 차가운 숫자로 귀결된다. 돈의 효율성, 돈의 안전성, 돈의 최적 배분. 나는 재무 담당자의 시각으로 혁명을 바라보아야 한다.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다. 만약 만주 작전이 실패한다면 경성에 남겨둔 나의 모든 자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성 작전이 늦춰진다면 만주의 독립군은 고립되어 전멸할 것이다.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밤새도록 장부의 숫자를 계산하고 오가타와 마에다의 행동을 분석하며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해야 한다. 고뇌는 나를 갉아먹는 독이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날카롭게 만드는 연마석이다. 나는 이 고뇌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냉정한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나는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최후의 도박을 감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던져넣는. 나는 그 결정의 순간을 위해 나의 모든 이성을 벼리고 있다. 이 고뇌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위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이제 조직 내부의 움직임뿐 아니라 나를 향한 개인적인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어둠은 나를 위한 무대다. 최근 들어 주변에 낯선 그림자들이 늘었다. 오가타 지로의 감시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지들 내부의 불안정한 눈빛일 수도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를 노리는 자객들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를 노리는 자객은 단지 일본인만은 아닐 것이다. 나의 냉정한 처사에 불만을 품은 조선인 부호 혹은 투쟁 자금을 탐하는 배신자들일 수도 있다. 나는 이미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된 성체로 만들었다. 자객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나는 밤마다 비밀 금고와 밀서를 점검한다. 만약 내가 잡히거나 암살당한다면
이 모든 피의 설계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계획이 나의 죽음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자객. 그들의 존재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훈장과 같다. 나는 육체적인 싸움에 능하지 못하지만 냉정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과 배후를 예측한다.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위해 나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길상에게 무술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그가 나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이지만 그는 나의 비밀을 모른다. 나는 그가 나를 지키는 일에 모든 신경을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객이 온다면 나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싸우는 것은 나의 목숨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자객의 위협은 결국 피의 현실로 터져나왔다. 내가 오랫동안 설계했던 자금 경로를 누군가에게 발각당한 것이다. 경성 한복판, 내가 움직이는 돈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 그들은 덫을 놓았다. 혈투. 내가 직접 칼을 잡지는 않았으나 내 명령을 수행하던 임명빈과 동지들의 몸에서 피가 쏟아졌다. 나는 그날 밤 보고서를 읽으며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산산이 부서진 조선의 젊은 영혼들이었다.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붙잡혔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악랄한 처방이 불러온 결과다. 마님, 조직 내부에 배신자가 있습니다. 임명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배신자? 그것이야말로 일제보다 더 무서운 적이다. 이 피 흘리는 싸움 속에서 나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보았다. 탐욕과 공포 앞에서 우리의 숭고한 대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나는 울지 않는다. 울 자격이 없다. 나의 눈물은 사치다. 이 혈투를 겪으며 나의 차가운 껍질 번데기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이제 오직 승리만을 생각한다.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배신자를 찾아내고 흩어진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나의 영혼은 피에 젖었으나 나의 계산은 더욱 냉정하고 빨라졌다. 나는 이 피를 딛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투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 혈투는 나에게 잔혹한 교훈을 주었다. 이 참혹한 결과는 더 이상 경성에 머물 수 없다는 결정적인 신호였다. 나는 옛터로 돌아가 이 모든 피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 혈투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시 숨을 고를 장소를 찾았다. 그곳은 어릴 적 아버지가 내게 가문의 역사를 가르쳐 주었던 텅 빈 예터였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할 때 나는 이 고독한 예터에서만 겨우 숨을 쉰다. 예터에 서면 나의 모든 고통과 투쟁이 하나의 긴 실타래로 연결되는 것을 느낀다. 아버지의 비극, 내가 빼앗긴 땅, 그리고 지금 내가 짊어진 조선의 운명.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다시 짜내야 한다. 나는 이제 경성을 떠나야 한다. 자객의 위협과 일제의 감시망이 너무 촘촘해졌다. 자금을 만주로 이동시키는 계획도 노출 직전이다. 새로운 거점, 만주 용정. 그곳은 추위와 배고픔이 가득한 곳이지만 조선의 희망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예터의 마지막으로 인사를 고한다. 나의 모든 과거여, 이제 작별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뒤로하고 더 잔혹하고 거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나의 혈투는 끝났지만 조선의 혈투는 이제 시작이다. 나는 이 예터에서 나의 새로운 운명을 조용히 다짐한다. 나는 이 땅의 뿌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땅에 조선의 희망을 심으러 가는 것이다. 이젠 결정을 내릴 때다. 이 예터를 떠나 용정으로, 만주 용정으로 향하는 기차 안.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대지는 마치 나의 심장 같다. 텅 비고 차갑지만 거대한 폭풍을 품고 있다. 용정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투쟁의 무대를 조선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대륙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만주는 조선의 희망이자 가장 큰 절망이 교차하는 곳이다. 수많은 동포들이 추위와 기아 속에서 독립이라는 꿈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다. 나는 그들의 마지막 자금줄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나는 경성에서 쌓아 올린 모든 자본의 힘을 이곳 용정에 쏟아부을 것이다. 무역, 금융, 그리고 농토. 이 모든 것이 독립군에게 총알과 식량이 되어 돌아가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일제와 대륙 세력 사이에 가장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해야 한다. 어두운 계절은 이제 시작되었고 용정은 그 어둠의 중심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불꽃을 피워낼 것이다. 길상과 아이들을 경성에 남겨두었지만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뿐임을 안다. 이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 나는 다시 가문의 비극과 아버지의 그림자를 생각한다. 용정행은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과거의 비극을 완성하는 투쟁의 연속이다. 용정에 도착한 후 나는 매 순간 아버지의 망령과 싸운다. 나의 아버지 최치수. 그는 일찍이 가문의 재산과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은 조중구의 탐욕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조중구의 탐욕을 넘어선 더 거대한 탐욕, 즉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서희야, 재산을 지켜라. 그 무엇보다 너 자신을 지켜야 한다. 나는 아버지가 잃었던 재산을 수백 배로 불렸으나 이제 그 재산을 조선의 운명에 걸고 있다. 만약 내가 실패한다면 나는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몰락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아버지는 지키려 했으나 나는 던진다. 나는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잃음으로써 더 큰 가치를 얻으려 한다. 나는 아버지의 망령에게 끊임없이 나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문의 이름을 조선의 역사 속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나는 가문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고. 아버지의 망령은 나에게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킨다. 나는 복수심을 극복하고 더 큰 대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 망령과의 싸움은 나의 고독한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운명은 나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차갑고 거친 용정 땅에서 나는 수많은 희생과 영원한 잠을 목격하며 나의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용정의 차가운 겨울바람은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 이곳에서 영원한 잠에 든 동지들의 소식이 매일 들려온다. 총알에 맞아 굶주림에 지쳐 혹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죽음은 사라진 슬픔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는 뜨거운 채찍이다. 나는 그들의 영원한 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의 돈이, 나의 조직력이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한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꿨던 조선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어두운 계절, 죽음은 마치 흔한 일상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죽음에 익숙해지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들의 영원한 잠이 나에게 냉정한 투쟁의 동력이 되도록.
나는 이 용정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빚을 지고 있다. 이 빚을 갚기 전까지 나는 결코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이용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은 동지들의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냉정하게 기록하고 자금 배분과 작전 계획에 반영한다. 이 영원한 잠들은 나를 끊임없이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진실이다. 나는 이들을 대신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보다 진한 대의로 맺어진 나의 형제들 뿐이다. 나에게 형제란 무엇인가? 혈육을 나눈 이들은 이미 나의 투쟁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길상, 임명빈, 그리고 이동진 선생까지 그들은 피보다 진한 대의로 맺어진 나의 형제들이다. 길상은 나의 영혼을 지키는 형제이며 임명빈은 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날카로운 팔다리다. 이동진 선생은 나의 이념을 이끄는 정신적인 기둥이다. 우리는 피의 맹세를 하지 않았으나 조선의 자유를 위해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이곳 용정에서 나는 그들의 헌신을 본다.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나의 설계를 완성하려는 그들의 희생은 나에게 가장 큰 힘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다. 나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며 그들의 생존을 나의 최우선 임무로 삼는다. 나는 그들을 잃을까 두렵다. 하지만 이 투쟁의 길에서 형제의 희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나는 나의 모든 비밀을 이 형제들과 나누지 않는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순수한 의지를 지키기 위해 나는 나의 진정한 역할을 숨겨야 한다. 나는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감정적인 의존은 거부한다. 나는 고독한 사령관으로 남아 가장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형제들과 함께 나는 어두운 계절을 뚫고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결속이야말로 일제가 결코 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가 이토록 힘을 쏟아 투쟁하는 이유는 단순히 독립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주체가 되기 위함이다. 경성에서는 시녀 성론이 한창이다. 머리를 자르고 양장을 입고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여성들. 나는 그들을 가련하게 본다.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결국 식민지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의 작은 몸부림일 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시녀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념의 실현을 위해 가장 냉정하고 치밀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나는 돈이라는 가장 남성적인 권력의 도구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투쟁의 설계라는 가장 거친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나는 양장을 입지 않고도 교육을 내세우지 않고도 그 누구보다 강력한 주체로서 조선의 운명을 움직인다. 나의 시녀 성노는 행동이다. 조선의 독립이라는 데의 앞에서 개인의 감정이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모두 희생하는 것. 나는 어머니이자 아내이지만 그 무엇보다 투쟁의 전사다. 내가 이 투쟁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선 여성의 가장 위대한 해방이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굴레를 끊어내고 나의 방식대로 조선을 구원할 것이다. 나의 자본은 나의 지성이며 나의 냉정함은 나의 가장 강한 무기다. 나는 이 어두운 계절을 뚫고 가장 빛나는 시녀성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서희의 시녀성론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만족하는 순간에도 길상을 향한 미안함과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놓을 수 없다.